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월북 출판사 부자의 언어 존 소포릭 저자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 대신에 부의 말을 물려줄 수 있는 일이라는 주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부자의 언어, 부를 가꾸는 것을 정원의 일에 비유를 했는데요. 1장은 정원 일 배우기, 2장은 부의 정원 가꾸기, 3장은 풍성한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정원 일 배우기에서는 매일의 씨앗, 그리고 먹고 사는 일, 부의 정원입니다. 매일의 씨앗은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를 추구하라, 또 심판의 말, 효과 활동, 효과 시간에 대한 건데, 부를 추구하라를 보시면 하루의 시간은 모두 하나의 씨앗이 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장 큰 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유한 인생은 물질적인 추구의 과정인 동시에 영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말은 거둔 것들로 하루하루를 판단하지 마라. 그날 심은 씨앗으로 판단해라. 내가 보낸 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든다. 나는 이를 알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을 변화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습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효과 활동. 정원사는 정원의 요구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다. 정원은 정원사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만 정원사의 삶은 위대한 모험으로 만들어준다. 제대로 된 일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당신이 한 행동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면 최선의 활동들을 하는 데만 시간을 쓰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효과 시간, 목표 달성에 들이는 노동 시간이고, 오늘 피인 꽃은 어제 뿌린 씨앗에서 나온 것이다. 매일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꿈들이 죽어간다. 그래서 나는 효과 시간을 늘리고자 제대로 일정을 조정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의 존엄성, 경제적인 안정, 초과 수입, 추가 희생, 정신수양,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정원사입니다. 노동의 중요성을 보시면 노동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줍니다. 정원은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하고 그것이 인간 세상에 다시 합류하는 방식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자존감을 좀먹습니다. 존엄성과 고결함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서 나옵니다. 경제적인 안정, 뿌리가 깊다면 바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자연 속에서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조화로운 에너지를 볼 수 있어서 최소한 그것에 영향력을 봅니다. 바람을 보진 못해도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것은 볼 수 있고 어느 정원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정원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이 우리 인생에도 존재합니다. 저자는 경제적인 안정이 내면에 힘이 있다는 걸 배웠고 죽을 만큼 망가졌을 때 진정한 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과 수입, 초과 충분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농부와 제조업자는 이윤 없이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월급 없이 존속할 수 없는 만큼 인데요. 수입과 지출이 같다면 위태롭습니다. 초과 수입을 찾는 것은 현명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추가 희생, 더 나은 명분을 위해 무언가 포기하는 것이고 목적 있는 정원은 씨앗의 얼매이지 않습니다. 정원을 풍성하게 가꾸려면 당신이 추구할 목표를 찾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삶은 시간을 희생시키고 평범한 삶은 꿈을 희생시킵니다. 내가 보낸 하루하루는 약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초과 수입을 찾는 것은 현명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정신수양. 정원은 우리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장소죠. 부를 일구는데 고된 노동은 물론 행운의 브레이크도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저자의 삶을 바꿨다고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정원사. 무성의하게 정원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정원이 좋든 싫든 그 정원을 사랑해야 한다. 부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6가지입니다. 도전, 위기, 꾸물거림, 무형의 집, 부의 계절, 개인적인 성장. 도전. 좋은 정원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좋은 정원은 늘 우리를 일하게 하는 씨앗이 있고 행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닌 문제를 극복하는 삶입니다. 삶은 도전 덕분에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는 중요합니다. 위기. 정원에는 약간의 성취가 있으며 그에 맞서 일련의 소실도 있습니다. 삶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모두가 선망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비극은 있죠. 하지만 비극은 그것이 핑계가 될 때 진정한 비극이 됩니다. 꾸물거림.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잡초로 우거진 정원과 같습니다. 꿈에 대해 못해 라고 말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는 영리하게도 언젠가 그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기만하는데요. 그 언젠가라는 말은 당장의 불평과 변화에 대한 불안을 피하는 핑계입니다. 언젠가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꿈은 언젠가라는 단어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에게만 대답해 줍니다. 무형의 집. 정원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고요 속의 내면의 지혜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언제나 답을 보내옵니다. 부의 계절, 1막, 2막, 3막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0세에서 30세를 1막으로 경제적인 안정기라고 하며 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경제적인 성장을 배워나갑니다. 2막은 30세에서 60세로 경제적인 축적기이고 여름에 해당하죠. 경제적인 목표를 세우고 돈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3막은 60에서 90세로 경제적인 독립기이며 시기로는 가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축적해 놓은 것으로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가을 수확을 말합니다. 부는 이렇게 연극처럼 3막으로 구성되어서 그 과정 안에서 인내가 요구됩니다. 개인적 성장.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 성장하는 건 식물들만이 아닙니다. 정원사도 역시 성장합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현실에 영향 주는 활동들을 하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목표가 개인의 성장을 이끌고 목표와 잠재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 커져갑니다. 부의 정원 가꾸기. 이게 본론에 해당하는데요. 55가지의 부의 언어, 10가지의 부의 씨앗, 15가지의 부의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5가지의 부의 언어를 보겠습니다. 목적. 정원은 휴식이 필요할 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다. 부를 일구는 데는 지속적인 불편이 따른다. 또한 일신의 안락보다 더 큰 명분이 언제나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보상. 오직 식물의 관점으로만 사물을 바라보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정원에 관한 내 지능은 이 실수들의 결과물이다.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수요가 있는 일, 희소성을 제공하고 대체하기 어려운 일을 찾아야 되고 저자는 연간 5채의 집을 개조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수입은 자신이 한 일이 필요한 일이지 자신이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또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5년간의 계획. 아무리 황량하고 헐벗고 황폐한 황무지라도 아름답고 멋진 풍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고독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하고 정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침묵 속에 원하는 것들을 집중해야 합니다. 초점을 좁히지 못하면 평범하고 시끄러운 나날들을 보내며 내가 가진 잠재력을 영원히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면 좌절만 겪게 됩니다. 하지만 5년간 꾸준한 노력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저항. 성공적인 정원 일을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으로 하는 것인데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매일 가장 달갑지 않은 직업을 처음으로 하라. 우리는 그날 할 일 중 어려운 일을 하는데 늘 저항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행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각각의 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가장 좋은 비료는 정원사의 그림자입니다. 부유한 삶은 생산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은 만족의 미소를 짓게 할 것입니다. 정점 상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라. 악착같이 일하고 걸음을 주어라. 우리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무딘 도끼날을 휘두르게 된다. 육체라는 도구를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 매일 운동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먹고 잘 자게 된다. 운동은 내가 수행하는 일들을 더 잘되게 해준다. 내 상태가 좋을수록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달성할 수 있다. 일하는 날들은 훨씬 즐거워진다. 정점 상태는 존재의 최적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친 상태는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신뢰. 낙천적인 정원사는 뭐든 상태가 나빠진 건 반드시 다시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걸작을 만드는 조각가입니다. 자기 신뢰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기 회의는 환경을 척박하게 합니다. 성공의 첫째 비밀은 자기 신뢰라고 에머슨이 이야기했죠. 실행이 우선입니다. 성취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대가도 치르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실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자기 신뢰 없이 도전의 과정을 견뎌내기는 어렵습니다. 신념. 곡식을 자라게 하려고 땅을 갈 때 잡초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정신의 잡초들은 뿌리째 뽑지 않으세요? 왜 성장하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지 않을까요? 신념은 양면성을 지녔습니다. 나를 고착시키는 외부적인 신념과 발전시키는 신념입니다. 나는 나만의 신념을 만들었다. 성취감 있는 일. 같은 두 개의 정원은 없습니다. 어떤 두 날도 한 정원에서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성취감 있는 일은 경제적인 부로 향하는 오랜 여정에 힘을 줍니다. 경제적 상승에 특별한 과정이 요구되고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 필요한 끈기와 체력은 일과 나 사이의 적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적 가치, 초목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것이 공급되면 저 초목들은 잘 자랄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는 전부입니다. 내가 평생 추구할 나만의 가치는 무엇이지? 라고 물어야 합니다. 20살의 나는 물었다. 나는 평생 어떤 직업에 종사할까? 50살의 나는 물었다. 나를 채워주는 가치. 못 채우면 내 일부가 죽어버릴 그럴 가치는 뭐지? 성향, 잡초란 무엇인가? 미덕을 가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식물이다. 성향은 타고난 경향, 규칙적인 무언가 끌리는 것, 흥미, 애호, 선호, 근성, 호기심, 매혹이라고도 한다. 개인 소명, 끌림이다. 올바른 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정과도 같다. 성향과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마음속에선 충동이 일어난다. 성향은 목표 설정만큼이나 중요하다. 재주. 재능은 꽃과 같다. 아름다운 무언가를 바란다면 온전히 그쪽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지닌 가치관, 성향, 재주, 야망, 내면의 목소리가 조합돼서 차별화된 존재의 개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적합한 일에 그 자신을 적용해야 합니다. 재주는 그냥 타고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는 게 막대한 부를 일구는 데 필요한 장점이 됩니다. 야망. 정원은 병과 같고 그것은 우리를 감염시키고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야망은 잠재력을 완전히 발현하라는 부름입니다. 누구에게나 실현할 자기만의 운명이 있습니다. 야망이란 우리에게 운명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치 황소등에 타듯 그 위에 올라탑니다. 내면의 목소리. 정원에서 일할 때만큼 이렇게 좋은 생각을 날마다 수없이 해본 적이 없다.
새로운 세상은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자에게 자연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이성을 넘어선 감각이고 본능적인 감각이고 불가해한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며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영감을 추구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하네요. 행동하고 꿈을 위해 견디고 내면의 지혜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고 매일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면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조용히 추구하는 목소리를 알아차리면 지도를 보기 전에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용기. 거대한 참나무도 한때는 땅에 떨어진 작은 도토리였습니다. 조심성 없는 야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입니다. 부는 조심성과 용기를 적절히 지닌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유의 비밀은 용기입니다. 부를 향한 가정에는 용기와 조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비현실적이 되어라. 비현실적인, 이루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 정원일은 당신이 내일에 관해 뭘 믿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저지른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듯 합니다. 해야 할 일이 까다로울수록 우리의 능력도 그에 맞춰 커집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에 전념했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하느냐에 전념을 했다고 하네요. 성공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일어나고 비현실적이라는 건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능력은 목표의 크기에 맞추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 연필을 쟁기 삼아 수천 마일의 밭을 갈아본 적이 있다면 농사가 대단히 쉬워 보일 것입니다. 힘들고 단조로운 일보다 나의 노동, 분투, 피로, 희생이 내 가족에게 이득을 주리라는 희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일 중독자라고 불렀고 분명히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말도 했고 속도를 조금 줄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저자는 여가 시간을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데 썼을 뿐이고 강단은 시간이 흐르자 충분한 보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부에서 진 빠지는 여정이 수반됩니다. 강단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내면의 힘입니다. 내부자 집단. 친구는 삶에서 정원에 핀 꽃이다. 진정한 친구는 너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친구들은 친구의 성장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내부자 집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자가 되고자 멸망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탐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부를 얻기 위해 내부자 집단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정중하되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결정. 정원에서 늘 흥미로운 일은 사람들이 무엇을 심는지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심고 그리고 뭔가는 빼고 이 하나하나의 자잘한 선택들이 곧 그곳의 분위기, 공기, 세계를 조성합니다. 행동 없는 결정은 망상입니다. 결정은 결심을 행동으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힘의 순간이고 망설임은 미래의 가능성을 지웁니다. 신성한 노력. 정원일은 일생의 작업입니다. 절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목적 있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대의에 온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신성한 노력은 능력의 한계 지점에서 마지막의 힘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릴 잠재력입니다. 보통 이상의 노력은 만족감이 따라오지만 보통의 노력은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신성한 노력은 영혼을 살찌웁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며 만족감이 따릅니다. 금전적 목표. 우리는 정원에서 시간에 관한 가장 긴급한 질문을 다루는 걸 배웁니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라는 말입니다. 금전적 목표는 수입, 저축, 부가소득에 관한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습관을 기르면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매일 금전적 목표를 점검하는 일은 마법과 같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기회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시간표. 하루하루는 영혼의 씨앗이고 우리는 그것을 뿌리는 정원사입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 성공이든 실패이든 시간표에서 시작됩니다. 방향을 가지고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커다란 이유. 정원일은 뒷걸음치지 않고 끝까지 열정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과 지금 원하는 것을 기꺼이 바꿔야 합니다. 행동의 동기가 마음 깊은 곳에 있을수록 저항을 견뎌내고 핑계를 만들지 않고 희생을 선택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대의는 모든 역경을 감내하게 해줍니다. 부는 일반적이지 않은 지속력을 요구됩니다. 그러나 의지는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유지됩니다. 감사. 자연의 모든 것에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존재한다. 소망이 충족되었다고 미리 불타는 듯한 감사를 느끼는 것은 잠자는 거인을 깨워서 놀라운 결과를 안겨줍니다. 확신. 정원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신중함, 조심스러움, 근면, 검약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가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면 확신은 그 문을 발로 차서 확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마음 상태라면 확신은 현실적인 투쟁에서 작동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확신이 없다면 결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의지. 마음은 정원입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꽃을 키울 수도 있고 잡초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결승선까지 자신의 의지를 불태우세요. 명상. 정원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늘 음악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고요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충전시키고자 명상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고요 속에서 평정과 지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 정원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정원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음 챙김은 몰입의 한 형태로 그 순간 집중하게 해줌으로써 산만한 마음 상태를 정돈해 줍니다. 물러남, 사색을 위한 은둔 기간입니다.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인해 내 정신은 고양되고 영혼은 풍부해졌다. 정원은 내가 차분하게 생에 완전히 접촉하게 해주고 그때의 깨달음은 정원을 떠나고 나니 오래도록 지금껏 내게 남아있다. 최고의 계획은 압박 없는 시간 속에서 얻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물러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감, 알려진 사실들을 저울질한 후에 느껴지는 동조나 불협화음입니다. 자연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보다 자신이 하는 일을 훨씬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불만. 고된 일이 없다면 잡초만 자랍니다. 불만족은 유쾌하지 못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경제적 공포. 정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 중 하나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포스러운 일은 언젠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공포를 기꺼이 마주해야만이 변화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엣지, 온전하고 날카로운 정신인데요. 정원일은 질병과 같습니다. 일어나서 잡초를 뽑고 싶은 거부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칵테일 잔을 내려놓지 않나? 온전하고 날카로운 정신은 스트레이트 엣지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못 해낼 것은 없습니다. 불편한 다리. 불편은 비판, 실패, 생소함이나 불확실성의 위험으로 인한 불안입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는가? 과실이 있는 곳이 거기인데. 부는 불편함으로 걸어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불편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난제. 모든 정원에는 의욕적인 문제들이 무수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작은 문제들로만 이루어진 삶에서는 작은 소득만 있을 뿐
인생이란 즐거운 선택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힘과 결단력, 근면함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난제는 언제 어디서나 생겨납니다. 부는 큰 난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생각 산책, 정원이 흥미로운 건 끊임없이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생각 산책은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행위입니다. 고민거리가 있으세요? 밖으로 나가서 걸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의외의 해결책이 문득 떠오를 것입니다. 신중함. 신중한 사람은 염소에서 자기 정원을 맡기지 않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본질주의. 단 하나의 과업에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씨앗 위로 물을 뿌린다면 씨앗 한 알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주변의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야 합니다. 융통성 있는 계획. 정원 일에는 실수란 없습니다. 오직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각종 실패와 불운에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수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계획, 지도, 목적지를 향해 밀고 나가는 용기뿐입니다. 학습 곡선. 정원일은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미입니다. 우리는 늘 배우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야 하고 배움의 미래를 확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과 관계가 있고 지식이 증가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것 역시 많아집니다. 극기. 그때가 되든 언제가 되든 인간은 자기 영혼에 숙련된 정원사임을 또 삶의 감독임을 알게 된다. 극기의 본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또 명료함입니다. 매일 목표를 수행하는 훈련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자는 의도, 감정, 행동을 통제하는 걸 배우고 자신을 다스리며 부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뛰어남.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성취하기 하는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정원에 나무를 심어라. 뛰어남은 사업을 번창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대를 충족시키면 생활비가 나오지만 기대를 뛰어넘으면 부를 얻게 됩니다. 레버리지, 협상하는 영향에 미치는 능력이고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정원을 꿈꾸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 일은 더 큰 세상에 대한 독립적인 행동이고 더 나아가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 자기만의 힘, 즉 레버리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회성, 가장 좋은 관계는 정원사와 꽃 사이에 있습니다. 정원사는 기르고 꽃은 피어납니다. 사회성은 풍요로운 삶의 필수적입니다. 사회지능은 직업과 인생의 성공 열쇠이고 눈치, 상식, 생활의 지혜입니다. 공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면 그들도 나를 지지하게 됩니다. 스디슨 역경. 숲에서 가장 튼튼한 참나무는 태풍으로부터 보호받고 태양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과 비와 타오르는 태양에 맞서 생존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탁 트인 자리에 서는 나무다. 정신을 거의 무너뜨릴 역경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그제서야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네요. 수용. 장미의 향기를 즐긴다면 가시를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합니다. 문제에 저항하면 고통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보의 시작입니다. 감정의 인내. 조용하게 들려오는 감각적인 끌림. 정원사는 정원이 주는 보답과 함께 춤추고 결과에 따라 행동하고 배운 것으로 변해야 합니다. 현자는 마음과 정신으로 자연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말을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저자는 이성적인 논리로만 생각했는데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더니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책임. 인생은 정원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실패의 99%는 변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은 모두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방향. 정원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신중하게 잡아야 하고 방향이 설정하고 나면 과정이 고되지만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자기 수련, 불쾌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무섭고 불편한 일들을 하기 위한 의지입니다. 모든 정원에는 때때로 하기 싫은 잡일들이 있죠. 하지만 진짜 정원에는 그 잡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은 수련에서 옵니다. 저항 있는 것을 해야 하고 모든 성장은 이러한 저항이 요구됩니다. 고난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영광은 편안함 너머에 있습니다. 실패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현재 능력에 도전해야 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고 고통은 약점을 제거해주는 동업자입니다. 더 큰 목표를 세워야 하고 크게 생각하면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효율성 통계, 성공적인 결과로 나아가는 측정치이고 부는 결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둔 것들로 하루하루를 판단하지 말고 그날 심은 씨앗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먼저 선택할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효율성은 단순히 생산성 평가가 아닌 얼마나 목표에 다가갔느냐에 따라 평가합니다. 질문하기, 문을 열 수 있는 요청인데요. 정원은 끊임없는 선택을 의미하고 덕분에 정원은 놀랍고도 만족스러운 가능성을 무한하게 제공합니다. 물어보면 받을 것입니다. 꿈은 질문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묻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대범한 질문은 알을 깨고 나오게 합니다. 풍요. 풍요에 이르는 길은 단순합니다. 지출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 부는 힘이고 당신의 선택지를 확장시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있으면 많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용서. 정원사는 성공보다 실수에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후회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강점입니다. 타인은 물론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성공 습관. 습관은 씨앗이 뿌려진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꽃이 되고 어떤 씨앗은 잡초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공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 습관이 우리를 만들고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부는 다른 말로 삶의 방식입니다. 습관이란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생각하는 우리 를 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얻은 부 역시 일상의 습관들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10가지 부의 씨앗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를 생각하라, 검약, 수익성, 빚에서 빠져나와라, 절실하게 모아라, 점수를 기록하라, 위험을 최소화하라, 인플레이션을 이겨라, 증식시켜라, 불로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를 생각하라. 꽃을 찾는 사람은 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씨앗을 사랑하는 사람은 씨앗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룰지 왜 부를 원하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검약. 검약의 씨를 뿌림으로써 우리는 자유환금 수확을 거둡니다. 우리는 매일 소비저축 사이에 선택을 직면하는데요. 쓸 것인지 모을 것인지 오직 선택에 달렸습니다. 수익성, 부는 나무와 같아서 아주 작은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가계 경제는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적인 제약입니다. 수익성은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수익이 너무 적다면 더 많이 원하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TV는 1년에 4만 달러를 지불하게 하죠. 단지 보는 데만 말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돈을 벌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배우는 건 어떨까요? 시간 낭비는 돈을 잃고 부를 버리는 일입니다. 수익과 지출의 당연한 상관관계를 알기 전까지 수년간의 돈을 모으지 못한 채 분투했다고 하네요. 빚에서 빠져나와라. 빚에 대한 이자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쑥쑥 자란다. 수익성의 빚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빚들을 규모에 따라 갚아나가야 하고 빚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빚 없는 삶은 해방입니다. 절실하게 모으라.
봄에 충직하게 씨앗을 뿌린 농부만이 가을에 수확을 거둡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소비자에게 소유주나 투자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빈은행 잔고는 우리를 무력하게 하지만 현금 더미는 안정성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점수를 기록하라. 거두는 수확물로 인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생활 방식을 단순화한 데서 오는 생활비 절감, 현실을 계속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점수를 기록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고 순 자산을 추적하는 건 올바른 행동을 지속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겨라. 자연은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죠. 자연은 말합니다. 내가 눈을 녹여버릴 거야, 내가 눈을 내리게 할 거야. 당신이 스노우 슈즈를 신지 않고 비키니를 입고 있다면 가혹하겠죠. 어쨌든 난 눈을 내릴 거야. 재화의 가격은 20년마다 2배로 뜹니다. 구매력을 유지하면 돈은 3% 성장시켜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늘 인플레이션과 맹렬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연간 수익률에 의해 돈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제 수익률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라. 농업은 항상 변화가 있을 것이며 늘 일련의 위험을 지닐 것이다. 돈이 있어서 쉬운 건 돈을 잃는 것뿐이다. 극한 상황에서만 위험을 감수하라. 저자는 모든 투자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걸 추구했고 지루한 전략들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구축했습니다. 증식시켜라. 비옥한 땅에 자리한 옥수수 하나를 빠르게 초록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고 하나의 옥수수 되는 씨앗 하나를 역할을 하는 옥수수 알을 수백 개 품습니다. 큰 돈을 사고 파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큰 돈은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성공은 인내심이 강하지만 때가 되면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조바심은 절대로 돈을 증식시키지 못합니다. 부는 인내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꿀입니다. 불로소득. 평생 재수로 하루하루 살기보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게 낫습니다. 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 자유, 안전입니다. 직업은 너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것이다. 투자는 너의 돈과 돈을 맞바꾸는 것이고, 직업은 내가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고, 투자는 즉 돈이 너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다. 불로소득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의 지름길입니다. 15가지의 부의 덕목은 이렇습니다. 단순함, 무심함, 자기수련, 온전한 시간, 영성, 효율성, 끈기, 인내, 희생, 극기, 용기, 전념, 정확한 판단, 기여, 만족감. 단순함. 부를 추구하는 일에 단순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영혼을 재충전하는 명상이고 압박 속에 차분하고 이성적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챙김 상태입니다. 정원과 서재를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심함. 부를 추구하는 일에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무심함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나는 물질주의를 억제하고 무시하는 법을 습득했다. 충동 조절, 당장 만족감 유예, 유혹 경제, 물질적 소비 저항. 고통은 집착에서 나온다. 자기 수련. 부를 추구하는 일은 나를 자기 수련으로 몰아갔다. 좋든 싫든 내가 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 매일 노력했다. 수양을 통해 자유를 이루게 된다. 온전한 시간. 부를 추구하기 위해 시간을 완전히 써야 한다. 목적과 의미를 위해 쾌락과 즐거움을 억제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에 보내는 시간을 없애고 대신 혼자 생각하고 책 읽고 계획 세우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시간은 돈이다. 영성. 부를 추구하는 일은 나를 영성으로 이끌었다. 깊이 집중하는 정신수양 시간은 힘을 불러오고 보이지 않는 힘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목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웠다. 힘이 그대와 함께 하길. 효율성. 바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개미도 바쁘게 움직인다. 끈기. 세상 무엇도 끈기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인내, 부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좋은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희생,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돈과 시간 사이 선택해야 한다. 부를 일구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 원하는 것과 가장 원하는 것 사이에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부를 얻기 위해 욕망을 희생하여 저축했다. 희생 없이는 보상도 없다. 극기, 정신을 통제해서 부를 창출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내 성장을 더 튼튼히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실천하라. 용기. 부를 추구하는 일에는 두려움과 용기 사이의 싸움이 끊임없이 수반된다. 불확실한 시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 그 이상이 아니다. 용기에 힘든 선택을 하는 것, 불확실성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능력이다. 난간에 부닥칠 때마다 내 역량은 그 일에 맞춰 커졌다. 행운은 용감한 자를 좋아한다. 전념, 내게 맞는 직업, 내 가치관, 성향, 재주, 야망, 내면의 목소리에 적합한 일을 선택하라.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개인적인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는 일에 전념했다. 너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라. 정확한 판단, 객관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부를 일구는 데 매우 유용하나 나는 직감과 예감, 감정의 안내 역시 무시하지 않았다. 부를 추구한 덕분에 비판적인 판단들 속에서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웠다. 오류보다는 지연이 더 낫다. 기여. 내 경제활동은 간단한 패턴을 따랐는데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그것을 어떻게 잘했나, 나를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여했는지에 따라 부가 내 주머니로 들어왔다. 돈은 내 기여의 가치와 규모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고, 숭고하게 부를 추구한 덕분에 공익을 위한 귀중한 기여의 미덕을 배웠다. 인간의 기여가 근본적인 요소다. 만족감, 매일 엄청난 만족, 뜻밖의 기쁨을 발견. 이번 생애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여정을 위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만족감은 노력에 있다. 3장입니다. 3장은 풍성한 수학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목은 정원사의 유산입니다. 정원사의 유산.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늘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무를 심을 때 사회는 크게 성장한다라는 그리스 속담입니다. 유산을 찾는 것. 삶이라는 정원에는 표식들이 존재하고 그 표식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면의 특성을 발견하고 항상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정원사. 삶은 경쟁이고 그 경쟁 상대는 시간입니다. 삶의 의미는 목적 있는 삶이며 여러분은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없습니다. 오직 결정만이 있을 뿐. 하지만 시계바늘은 째깍째깍 움직입니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직 하루하루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웃어야 하고요.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써야 합니다. 흥미가 이끄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면의 지혜는 언제나 진실합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채로 살기를 바라며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나는 침묵의 힘이다. 나는 번뜩이는 생각, 예감, 영감, 아이디어, 충동, 끌림, 떨림, 본능을 통해 너에게 말을 건다. 나는 육감이다. 무언가가 무척이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거부감,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일 때 느껴지는 차분함이다. 나는 내 내면의 지혜다. 보이지 않는 힘이다. 우연한 행운이며 지속적인 믿음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다. 나는 경의, 경탄, 경외, 생명, 기적이다. 나는 협력의 에너지로서 내 일상의 명료함, 전략, 헌신, 집중, 믿음에 따른 모든 열망을 돕는다. 나는 내가 감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정원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나를 가장 잘 기리는 일이다.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부를 쌓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삶과 사회에 관한 정신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부로 향하는 문이 열리기까지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성공의 의미는 시간에 따라 바뀌지만 그 법칙들은 하늘의 별자리처럼 변치 않고 유지될 것입니다. 이 인생 수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참 좋은 말들이 많아서 감동도 받고 또 명언들을 화장실 앞에다 붙여 놓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그 단어들이 다 의미심장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 카드처럼 모아서 나의 어떤 부분에서 힘을 줄 수 있는지, 나한테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지금 어떤 것들이 의미 있는 단어로 다가오는지 이런 활동을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